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뭔가 실전 케이스, 재미난 케이스 하나를 엮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왔네요. 자,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딸이 있는 남편이 전처가 사별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처, 이제 새 장가를 들은 현처와는 혼인신고를 안 했네요.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근데 오래 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 딸도 하나 있다.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겠네요. 그죠? 현처와 궁합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처와 살고부터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300억 자산가가 됐다. 우와, 성공을 했네요. 근데 최근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했다. 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버니까 이게 명절이 좀 줄어들었나 봅니다. 자, 이런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사실혼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법률혼은 이제 결혼식 마치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 가지고도 막 부부끼리 싸움을 합니다. 왜? 혼인신고를 빨리 하면은 왠지 이제 와이프하고의 결혼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놈의 남편이란 인간이 차일피일 말이지 뭐 바쁘다는 핑계로 혼인신고를 늦춘다. 저 인간이 저거 이혼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한테 아직 확실히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인신고도 안 할 결혼식을 왜 올렸을까?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상속 받으려면 그죠? 자, 그런데 장기 동거하는 관계죠. 뭐 한 10년씩 같이 살았다가 사실혼은 아닌가요? 한 동거 3년 했는데 사실혼 아니 여러분,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혼인신고만 안 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도 올리고 자식도 놓고 사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사실혼이 인정돼요. 왜? 사실혼을 인정해 주려면은 인정을 해주고 나면 그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혼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동거를 했다 사실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의사, 단순 동거가 혼인의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혼인의사가 있었는데 혼인의사를 상호 갖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정도 돼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남편이 그죠? 남편이 이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가 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 딸이 있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후처가 생겼어. 현처가 있어요. 현처는 살아있어요. 그죠? 현처하고 사이에 또 딸을 하나 낳았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 현처가 사실혼인데 이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자 보세요. 이제 혼인신고만 안 하고 딸도 낳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실혼은 맞아. 자,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제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자, 사실혼 배우자 현재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사실혼은 맞는데 그러면 상속은요? 절대 안 됩니다. 상속 관계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혼 배우자, 우리 민법에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된 그런 상속인만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혼으로 한 배우자만 상속이 되지 절대로 이게 그 예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요. 그러면은 법률혼인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인정해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합헌이라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혼인신고가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상속이 아니면 어때요? 얘는 현처 사실혼 배우자인 이분은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상속은 남편이 죽으면 상속은 1대 1대 1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남편이 300억 남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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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야 나도 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받아갈 수 있는 건 상속 범위 안에 있는 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그래서 남편이 생명보험 1번 현치한테 가는 게 1번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생명보험에 보험료를 매달 이제 남편이 내줬어요. 그런데 그 수익자 말 그대로 남편이 사망을 하면 나오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 그 사람을 이 현처 고마운 현처 나랑 15년을 살면서 이 재산 증식 이 15년을 살면서 재산 증식을 함께 해준 이 사람한테 고마워서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를 지정하는 그때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 그러니까 사전 증여로 봐야지 이게 상속이 아니거든요. 증여야 뭐 아무한테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권자가 아니라 그냥 증여를 받는 사전 증여를 받는 수중자의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의 권리예요. 고유의 권리.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라는 게 있어요. 유족급여. 이 유족급여는 어때요? 이것도 유족급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슬픈 거를 위로하는 위로금이에요. 이분이 슬픈 거,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현처가 본인이 슬퍼서 받는 위로금이라서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본인 거다. 그래서 고유의 권리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처가 3 그리고 얘네들이 2가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9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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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혼인신고가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주면 비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 300억 전부를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300억 전부를 그냥 현처한테 다 줘버리고 갔어 이게. 아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300억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실혼인 현처에다가 300억을 갖다가 증여라든지 유증을 해가지고 그냥 다 줘버렸어요. 현처한테 전부 다 300억.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3분의 1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3분의 1씩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불효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뭐죠? 뭐 개목이는 하나 야 이거 우리 거를 갖다가 싸그리 아버지가 다 주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거를 찾아와야 돼. 이러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 아버지께서 이 현처한테 증여를 할 당시에 이미 1년 내 사망으로부터 1번은 사망으로부터 1년 내에 증여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류분권이 있잖아요. 유류분권. 그래서 아들, 딸 이 사람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유류분은 여기에 절반씩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유류분이야. 그 유류분이 다 침해됐잖아요. 300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류분권으로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50억씩 내놓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현처는 1번 사망 전 1년 이전에 한 거. 1년 이전에 하면 유류분 대상이 안 돼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제3자니까. 제3자에 대해서 1년 사망 전 1년 그 이전에 한 증여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1년 이내는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이 현처하고 남편이 쌍방이 짜고 한 거. 아기. 야, 이거가 우리 이 와이프한테 가게 되면 아들, 딸 이 세 명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를 일단 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재산을 다 준 이후로 더 이상 재산 증가가 없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에만 1년 이내라도 1년 이전이라도 여기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증은 누가 한다? 이 아들, 딸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류분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류분을 이 아들, 딸들이 찾아오려면 1년 이전이거나 아니면 당사자 쌍방이 아기로 재산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재산 증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그리고 향후 증가될 조짐이 안 보이는 것,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생명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생명보험을 딱 해주면 생명보험 지정 시점이 증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생명보험 지정 시점에 증여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면 이제 전처를 배려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돼요. 변호사님, 이혼은 뭡니까? 이 두 분은, 자 보세요. 이 두 분은 지금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은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이 가능해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나 더 이상 너랑 못 산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 라고 소송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너랑 같이 만들었던 이 재산, 내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식도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건 있겠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혼 소송을 못 합니다. 어쨌든 의식분명이라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 근데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 위자료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사실혼 해소,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300억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상속에는 안 들어가나 증여는 된다. 상속에는 안 들어가나 이혼에 따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그러니까 이 이혼 재산 분할, 이걸 통해서 재산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아시면서, 이게 이제 법원 판례거든요. 아시면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으셔서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